안녕하세요. 아로마 세라피스트이자 홍채 마스터 김민서입니다. 홍채로 알 수 있는 것, 이번 영상에서는 홍채 사인 중에서 18, 19, 20번 영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홍채의 각 영역은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 태도, 재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위치에 주얼이나 플라워가 있느냐에 따라 그 영역과 관련된 독특한 기질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홍채 18번부터 20번 영역은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역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홍채에 있는 주얼과 플라워를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다양한 홍채가 있는데요. 이 사진을 통해서 어떤 게 사인이고 어떤 게 플라워인지 봅시다. 네, 바로 여기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요. 움푹 파인 곳 있죠. 이게 꽃잎 모양처럼 움푹 파여가지고 플라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거든요. 네, 홍채 사인 중에 플라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홍채 점이 난 것 같은 모양 있죠. 이게 바로 주얼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세 번째 홍채 말고도요. 두 번째 홍채, 파란 눈 홍채에도 주얼이 많이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홍채 봐도 여기에 플라워가 또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얼과 플라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홍채의 몇 번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특정 감정의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재능이 그 사인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영역이요. 18, 19, 20번 이 영역을 볼게요. 이 홍채 자주 등장하죠. 이게 이번에는 왼쪽 눈 홍채라고 우리 한번 가정하고 볼게요. 이게 왼쪽 눈 홍채일 경우에 여기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18번, 19번, 20번 영역에 아주 큰 플라워가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 영역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큰 플라워 보이시죠? 금방 찾으셨죠? 네. 여기요. 이 영역에 플라워나 주얼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시작되는 게 어디서부터냐면요. 바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상처, 그리고 부모님의 훈육 방식 혹은 양육 방식이에요. 왜 부모님 중에 되게 무서운 부모님 계시잖아요. 엄격하고 아이지만 되게 엄격한 잣대 기준을 맞추도록 그렇게 아이를 끌고 가는 그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경우에 좀 아이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아이다운 어떤 욕구나 충동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런 게 억압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 홍채의 18, 19, 20번 영역에 사인이 있으면은 아이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걸 억누르는 그런 성향이 더 크게, 더 세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이요. 부모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게 아이로서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어른의 기준에 다 맞춰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의 기준에 자기가 못 맞추는 거를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걸 맞추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긴장하게 되겠죠. 경직되죠. 그런 상태가 몸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엄격한 경우에 우리 이런 말 되게 자라면서 자주 들어보거나 아니면 한두 번 정도는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혹은 양육자로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여기에 있는 말들 중에 이 비슷한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안 돼! 라고 하거나 이렇게 정말 그 안 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혼나는 것 같고 뜨끔하고 답답하고 막 이렇게 경직되고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이 아이가 무엇을 해도 계속해서 어린애처럼 굴지 마. 너가 아직도 애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언제까지 애처럼 행동하려고 그래? 그렇게 뛰면 안 돼. 그거 만지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다양한 하지 마 시리즈들이 있죠. 그 시리즈들이 부모님의 입에서 계속 나와요.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요.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많이 들었던 말들이에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아동기 심리학을 다루는 그 분야에서는 어 이런 다양한 부모님들의 엄격한 기준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배변 훈련이죠. 엄격한 배변 훈련이요. 이게 아이의 감정 중에서도 불안이라는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이슈가 담긴 곳이 홍채의 18번, 19번, 20번 영역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요. 우유를 싫어해요. 근데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왜 우유만 안 먹어?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대요. 우유에 대한 트라우마요. 그래서 그게 뭔데? 물어봤더니 이제 기분 좋게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니까 유리컵에다가 우유를 따라가지고 마시려고 소파로 가다가 카페트 그 모서리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우유를 카페트에 쏟으면서 유리 그 컵도 와장창 깨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엄마가 그걸 딱 봤죠. 근데 엄마의 반응이 너무나 무서웠던 거죠. 너 그게 뭐야? 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혼났다고 그래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엄청나게 혼났대요. 그때 이 친구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우유에 대한 트라우마.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홍채의 영역입니다. 부모님한테 이렇게 계속 혼나고 제지당하고 엄격하게 훈육받으면 이 아이의 내면에는 도대체 어떤 감정들, 어떤 생각들이 쌓이게 될까요?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쌓이게 돼요. 이불에 쉬하기 싫어요. 이불에 쉬하고 싶은 애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절대 이불에 쉬 안 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다가 쉬하는 거죠. 아이니까. 컵을 뭐 일부러 쏟나요? 나는 이거 맛있는 거 이거 맛있는 우유 담았는데 내가 잘 먹고 싶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컵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른의 기준으로 아이를 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이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봐 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 아이 자신이요. 어른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가 자기를 평가해요. 자기를 대해요. 어른의 눈높이로 자기를 보면은 못마땅하죠. 영 구멍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에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 차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거 내가 모르는 게 나타나면은 그 불안감이 더 커져요. 익숙한 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죠. 그래서 안심이 돼요. 그런데 낯선 건 어때요? 갑자기 처음 해보는 걸 해야 돼요. 이게 뭐야? 나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멘붕이 올 수도 있겠죠?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는 오죽하겠어요? 네. 바로 이런 불안한 감정들이요. 이런 긴장감이 아이의 내면에, 아이의 몸에 점점점 쌓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홍채 영역이요. 18, 19, 20번 영역에 플러우나 주얼이 있을 때 그런 불안감이 더 세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증폭되어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기가 있어요. 이 불안이 증폭되는 주기가 있는데요. 이런 불안은 7년 주기로 이 아이를 덮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어린 아이일 때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 7년 주기가 작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나선형 그림이 있어요. 우리 삶은 이 나선형 같아요. 그래서 이 7년 주기가 반복될 때마다 나 또 이러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답이 없나 봐. 도대체 왜 맨날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생각, 이런 경험들, 이런 상황에 놓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맨날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혹시 있으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닫힌 원 속을 빙빙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왜 맨날 똑같아?' 이렇게 느껴지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거기서 좀 더 확장된 어떤 선상에 와 있는 거예요. 열린 나선형으로 점점 더 확장하고 커지는 성장의 길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만 우리가 매번 똑같은 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 나선형을 보세요. 한 바퀴를 돌고서 조금 더 바깥으로 나왔죠. 조금 더 성장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때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홍채 영역의 감정 문제가 7년 주기로, 그러니까 불안감이요. 불안감이 7년 주기로 우리를 찾아올 때요. 그 불안감은 뭐예요? 내가 부모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못난 아이야에서 느껴지는 그 불안감이요. 네. 이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성장을 하면서 그 대상이 부모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불안의 근본적인 형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불안이라는 감정 문제가 7년 주기로 우리를 찾아올 때요. 우리는 매번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나 또 이러는구나. 난 정말 답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분명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7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달라져 있어요. 같을 수 없어요. 절대로요. 네, 이거는 제가 절대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거 변하지 않는 건 없다는 게 이게 진짜 진리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는 성장해 있어요. 제가 이 나선형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불안이 다시 과거처럼 우리를 덮치더라도 우리 자신이 기억하기를 바래서예요. 우리의 삶은 닫힌 원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는 나선형과 같다는 걸요.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는 달라. 그러니 한번 조금 더 성장한 내가 이 불안과 얼마나 잘 만날 수 있을지 볼까? 지금은 그때랑 다르잖아.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 과거의 불안과 긴장에 움츠리고 있는 어떤 아이가 내 내면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아이는 그 시점에 성장을 멈춘 채로 어린아이로 남아있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성장했잖아요. 좀 더 그 아이보다는 어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어른인 내가 그 내면에 아직도 불안해서 움츠리고 있는 그 아이를 달래주는 거예요. 아이를 달래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애들은요, 이게 참 아이들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막 뾰루퉁하고 화가 나고 삐지고 이랬어도요. 뭐 재밌는 거 있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거기 몰두하잖아요. 아이를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그 아이 재미있게 해주는 거죠. 웃게 하는 거죠.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네. 목적 없는 놀이. 그냥 놀이 그 자체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놀이 자체를 그 아이와 즐기는 거죠. 내면 아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홍채 18, 19, 20번 영역에 사인이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아이는 아무런 판단 없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충동을 마음껏 자유롭게 표출하잖아요. 아이가 재고 따지면서 이거는 말해도 될 것 같아. 말하자.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할까? 이러면 그건 벌써 아이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 떠오르는 대로 즉각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니까 아이잖아요. 바로 이런 어린아이가 될 기회를 충분히 가질 때 이 홍채의 영역이 품고 있는 불안과 긴장을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18번부터 20번까지 담고 있는 그 불안감, 긴장감을 우리가 좀 흘려보내면요. 그제서야 우리는 좀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될 기회를 갖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가장 좋은 때는 항상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홍채는 여러분의 어떤 감정 패턴과 재능을 담고 있을까요? 당신의 홍채가 궁금한가요?
마음씨 김민서에게 갈색 홍채 상담을 받아보세요. 홍채를 통해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요? 갈색 홍채 상담사 자격증 과정에 도전해 보세요. 당신의 눈 속에 당신이 알고 싶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기질 성향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감정 문제나 관계 문제의 원인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마음씨 김민서 홍채 마스터에게 상담이나 홍채 상담사 교육을 신청하세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홍채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도 있고요. 또 홍채 상담사 자격증 교육 신청할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